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 공장에서 25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건 저처럼 창고만 사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공장 여러 군데 전전하다가 30살에 지금 공장에 들어왔어요. 금속 프레스 라인에서 부품을 찍어내는 일입니다. 쇳가루 날리고 기계 소리에 귀가 멍멍하고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요. 위험하고 시끄럽고 덥지만 불만 없었어요. 기술 하나는 공장에서 제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후배들이 어려운 작업 있으면 다 저한테 왔어요.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쳐줬어요. 승진은 못했습니다. 학력이 없으니까요? 대졸 출신 후배가 제 위로 올라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가족 먹여 살리면 됐지.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무사고였어요. 단 한 번도 다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일이 터졌어요. 제가 쓰던 프레스 기계가 노후됐어요. 안전장치가 가끔 작동을 안 했습니다. 사장한테 3번이나 보고했어요. 사장님, 이 기계 위험합니다.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사장은 매번 같은 말이었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 거 알잖아. 조심해서 써. 기계 한 대 바꾸는데 몇천만 원이 드니까 사람이 조심하는 게 싸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프레스가 내려오는 타이밍에 안전장치가 먹통이 됐어요.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기계에 끼었습니다. 피가 쏟아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5년 동안 기계를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검지는 겨우 붙였지만 중지 첫 번째 마디는 잘려나갔습니다. 의사가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어요. 제 기술이 담긴 손이 망가진 겁니다. 사장이 병원에 왔어요.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내가 병원비는 다 낼게. 근데 산재 처리는 좀 그래. 공장에 산재 기록 남으면 감사 나오고 거래처에서 안 좋게 봐 직원들 일자리가 위험해져. 형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직하는 거야. 형님 때문에. 그 말이 꽂혔습니다. 25년을 같이 일한 후배들이 저 때문에 길에 나앉는다고 생각하니까 입이 안 떨어졌어요. 산재 신청서에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개인상해로 처리됐어요. 석 달 뒤 공장에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검지에 힘이 안 들어가고 중지는 마디가 없으니 정밀한 작업이 안 됐습니다. 작업 속도가 느려졌어요. 25년 동안 누구보다 빨랐던 사람이 신입보다 느려졌습니다. 사장 태도가 달라졌어요. 병원비 내줄 때만 해도 형님 하더니 복구하니까 요즘 속도가 안 나와. 젊은 애들이 더 빨라. 야간 근무만 배정했어요. 25년간 주간이었는데 갑자기 밤에만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라인에 20대 신입을 투입했어요. 가르쳐줘가 아니라 인수인계라는 뜻이었습니다. 잘리는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말을 못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이 코앞이었거든요. 와이프가 물었습니다. 산재 처리는 했지. 저는 응, 다 됐어 라고 거짓말했어요. 와이프는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졌어요. 산재를 안 넣었다고, 보상금 한 푼 못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밤에 혼자 방에서 손을 주무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 손으로 25년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 손은 쓸모가 없는 건가?
와이프는 가끔 제 손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젓가락질이 서툴러진 거, 병뚜껑 못 따는 거,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더 미안했어요. 회사에서는 점점 더 쪼였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려가던 사장실에 불려갔습니다. 형님, 솔직히 요즘 체력도 그렇고 명예퇴직 생각 없어? 퇴직금 좀 더 얹어줄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25년 다니면서 야근 한 번 안 빠지고 명절에도 나와서 일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에 일이 또 터졌어요. 제가 3번이나 교체해달라고 했던 그 기계에서 후배 민수가 다쳤습니다. 저보다 더 심했어요. 손가락 3개가 으깨졌어요. 28살, 결혼한 지 1년 된 애였습니다. 사장이 또 병원에 갔습니다. 또 과일 바구니 들고요.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산재 처리하면 공장 문 닫아야 해. 다른 직원들 생각해. 민수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사장님이 산재 넣지 말래요. 근데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요. 어떡하죠? 그 순간 3년 전 제 모습이 보였어요. 과일 바구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장을 안 찍었던 그때. 나는 참았다. 그때 참은 걸 후회 안 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애까지 참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무료 노동상담센터에 갔습니다. 노무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저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3년 전 제 사고 병원 기록, 기계 교체 요청서 사본 3장, 사장이 산재 넣지 마라고 했던 통화 녹음, 그리고 민수 사고 기록. 스타트. 3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지만 버리지는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이날이 올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산재 신청서를 냈습니다. 제 것과 민수 것, 2장 그리고 노동청에 산재 은폐 신고까지 했어요. 사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25년을 먹여 살렸더니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나와.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25년 동안 먹여 살린 건 사장님이 아니라 제 손입니다. 그 손을 망가뜨린 게 누군데요? 사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장이 변호사를 써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기계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 부주의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제가 3번 낸 기계 교체 요청서가 증거로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직접 예산 없음이라고 적어서 반려한 서류예요. 사장 글씨체까지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제 사고와 민수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제가 못 받았던 3년치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전부 소급 지급됐습니다. 사장은 산재 은폐 과태료에 공장 기계 전수 조사, 작업 환경 개선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노후 기계 5대가 한꺼번에 교체됐어요. 3년 전에 했으면 아무도 안 다쳤을 겁니다. 민수가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아니었으면 저도 참고 살 뻔했어요. 와이프한테 무슨 면목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3년 전에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산재건이 끝나고 그 공장을 나왔습니다.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공장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면접에서 손을 보더군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산재로 다쳤다고,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25년 경력은 있다고. 다행히 받아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경험으로 커버하고 있어요. 산재 인정받고 나서 와이프한테 다 말했어요. 3년 전에 산재 신청 안 한 거, 거짓말한 거, 전부요. 와이프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러더군요. 당신이 그때 괜찮다고 했을 때 나는 믿었어. 근데 3년 동안 혼자 그걸 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 그러고는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했어요. 아들이 지난달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 타서 가족 외식을 시켜줬습니다. 동네 고깃집에 갔어요. 아들이 고기를 구워서 제 앞에 놓더군요. 예전에는 제가 이 손으로 다 구워줬는데 이제는 아들이 해주는 겁니다. 와이프가 웃으면서 아들 다 컸네라고 했어요. 저는 고기를 씹으면서 몰래 눈물을 닦았어요. 손가락은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 이럴 겁니다. 추운 날이면 쑤시고 정밀한 작업은 아직 힘들어요. 그래도 후회 없어요. 3년 늦었지만 결국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덕에 민수도 다른 후배들도 더 안전한 곳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참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목소리를 내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